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에서 전 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116억 원 규모 부적절한 사택 제공 등 금융권 내부 통제 시스템 붕괴 사례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관계자 간 부당거래 방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에 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IBK 기업은행 전 현직 임직원들은 퇴직 직원을 중심으로 내부자 카르텔을 형성해 대규모 부당대출을 일삼아왔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대출 규모는 당초 기업은행이 금감원에 신고한 240억 원을 크게 웃도는 882억 원에 달합니다.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 후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기업은행에 재직 중인 배우자, 입행동기 등과 공모해 785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약 7년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 내부 관련자들은 이를 공모 묵인하며 총 51건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심사센터장 B씨는 자신의 처형을 거래처 법인 대표로 앉히고 입행동기인 지점장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본인이 이를 승인해 총 27억 원의 부당여신을 취급했습니다. B씨는 그 대가로 처형 급여 계좌를 통해 약 2년 6개월간 9,800만 원을 수수하고 해당 법인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골프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기업은행 내부에서 비위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임직원들의 부당행위를 제보받고도 사건 은폐와 축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당 부서는 관련 비위행위를 확인했음에도 금감원의 사고를 허위, 축소, 지연 보고했다며 금감원 검사 기간 중에도 부서장 지시로 직원 6명이 271개 파일 및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여러 기록 삭제 정황이나 관련자 간 대화를 봤을 때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 은폐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사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은 이번 사건으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 지적사항을 포함하해 업무 프로세스, 내부 통제, 조직 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지난해 2월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7.8%인 95억 원이 부실화한 상태입니다. 향후 부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는 내부 통제 절차 없이 전 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 보증금이 총 116억 원 규모의 고가 사택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빗썸의 현직 임원 C씨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본인 사용 목적의 고가 사택 제공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빗썸은 전직 임원이자 현직 고문인 D씨가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회사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11억 원을 D씨에게 지급했습니다. D씨는 이를 개인 분양주택의 잔금 납부에 사용했으며 이후 해당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임대해 보증금 28억 원을 수취했습니다. 이 수석 부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아직 금융권에 편입되지 않아 금융 관련 법령으로는 규제받지 않지만 주식회사로서 내부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매우 허술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빗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임직원 복지 증진 및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해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금감원 지적에 따라 사택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자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부 통제 강화 관점에서 여러 사내 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특히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사항은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해 관계자 부당거래는 기업은행과 빗썸뿐 아니라 농협, 저축은행,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확인됐습니다. 한 단위 농협에서는 10년 이상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매매 계약서 변조 등의 수법을 동원해 총 1,083억 원의 부당대출을 중개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한 저축은행 부장은 PF 대출 등기 업무 담당 법무사 사무장에게 PF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주사의 자금 조달 알선을 의뢰한 뒤 26억 5천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취급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사의 투자부서 실장은 법인의 연계투자 40%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권 이에 관계자 간 부당거래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선언적 내부 통제와 온정주의적 조치를 지목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윤리나 복무 규정 등 내규를 통해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등 내부 통제 절차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관계자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고를 축소하거나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하는 경향마저 보인다고 금감원은 분석했습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이에 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 통제 기준과도 큰 괴리가 있습니다. BIS는 이에 관계자의 범위를 대주주와 임원뿐 아니라 주요 직원, 직원의 가족 및 직간접적 이해 관계자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 거래도 신용공여 외의 용역거래, 자산 구매 판매, 공사 임대 계약 등을 포함해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금융 관련 법규는 이에 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중심으로만 규율하고 있어 임직원과 그 가족, 거래처 등과의 이해상충 방지는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부당거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금품 수수나 배임 등 범죄 혐의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6월 말까지 금융권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 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사 자체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